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은 정말 큰 자산의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사이버트럭 인도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모저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장 마감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우지수 움직임이 나스닥보다 좀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나스닥은 최근 14,400선에 저항에 닿으면서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승은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4bp, 즉 어제 대비 3.24% 정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4.2%까지 급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점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솔직히 오늘 장이 좀 안 좋을 법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약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파월 연준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애틀란타 스펠만 대학에서 긴축 종료론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수했다고 단정하거나 언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발언이죠. 연준은 신중히 앞으로 나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필요하다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최근 물가지수 하락률이 상당히 거셉니다. 근원PC 상승률도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던 11월 달이고요. CPI 지수 낮게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장의 이러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빠지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가도 소폭 하락을 해서 74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증시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 눈여겨볼 거는 역시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죠. 전월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15만 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떨어진 건 UAW, 즉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가 좀 낮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와야지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2월 12일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 12월 13일에는 바이오로 FOMC가 있는데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12월 22일에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고, 당연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미국 장이 휴장이겠죠. 자,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지수 상황을 잘 봐가면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14,000과 14,4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그간 한 4주 동안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만약에 좀 많이 쉬어간다라고 하면 1차 지지라인 13,500, 2차 지지라인 13,000선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14,450 정도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오면 새로운 상승 트렌드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다우가 나스닥보다 강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위치해 있는 주식들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빠졌는데요.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져서인지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 시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잘못 썼는데요. 12월 13일 FOMC의 금리 동결 확률은 97.3%예요. 어제보다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금리 인하 시기를 5월달, 6월달로 많이 점쳤는데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3월 20일까지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에도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주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트럭도 론칭이 되었고 내년 초부터 자, 강력한 오더와 함께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좋은 투자 결과 내년엔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그리고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때문인지 11월 달은 테슬라가 좀 강력했습니다. 나스닥이 9.61% 오를 때 테슬라는 19%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선방을 했는데 자, 이는 역시 사이버트럭의 효과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즉 사이버트럭 출시 기대감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19%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장은요 0.52% 빠졌고 장중에 약 3.4%까지도 밀리기도 했어요. 마이너스 3.4%까지 밀리면서 231.9불까지도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장중 변동성이 심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했어요. 어제 F2에부터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는 역시 좀 가격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제 방송을 좀 정정해 드리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이 프로버블 세이빙스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은요.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이죠. 그 보조금과 함께 에너지 세이빙까지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는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 판매 가격은 이게 되겠어요. Purchase Price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싼 모델인 Rear Wheel Drive 바로 뒷바퀴 구동 모델이 되겠는데 이게 6만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거를 5만 불 때 49,890불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 그러니까 IRA 보조금을 빼고 가스값을 세이빙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10,000불 정도 빠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올 휠 드라이브가 되겠죠. 4륜 구동 모델이고 340마일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로백도 4.1초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7만 불 이하가 아니에요. 79,990불로서 8만 불 이하죠. 자, 8만 불 이하 모델까지는 IRA 보조금 7,5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이 가격이 되는 거죠. 68,890불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인들은 이 가격을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장중 뭐 3.4%까지 빠진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언베일 행사 그러니까 공개를 했을 때가 4년 전이었는데 이때 가격이 자, 싱글 모터 즉 리어 휠 드라이브 모델이 되겠죠. 이게 한 4만 불이 안 돼 39,900불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점주에 보셨듯이 이게 6만 불대가 나왔고요. 듀얼 모터 가장 인기 있을 모델이라 했죠. 이게 49,900불로 공개를 해서 5만 불 이하였는데 79,900불로서 거의 8만 불 이하가 됐습니다. 자, 가격이 껑충 뛰어 올랐어요. 공개했던 시점보다 53%에서 뭐 6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격을 알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싸게 느꼈을 수 있겠죠.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가 오늘 장중 변동성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살만한 사이버트럭을 살만한 요인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과 소총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글록이라는 권총이 되겠고 미국 뭐 마피아들이 많이 쓴다는 이 소총이 여기 있는데 이 총으로 테스트했을 때 완벽한 방탄 능력의 차체를 보여주었어요. 어마무시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트럭이 바로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가장 강력한 견인력을 자랑하는 게 현재까지 포드 F350이라고 디젤 트럭이 있는데요. 이 트럭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이버 트럭이 되겠고 그에 더불어서 어제 뭐 하이라이트였죠. 최신 포르쉐 911보다도 빠른 사이버 트럭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로백 가속 성능이 스포츠카보다 빨라요. 제로백이 2.1초대라고 합니다. 자, 포르쉐를 끌고 가면서도 포르쉐를 이긴 거예요.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으로는 현존하는 지구 최강의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상당히 이목을 끌만하고 다른 테슬라 차량에 있어서도 강력한 후광 효과를 줄 만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성능상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긴 있었어요. 4년 전 공개했던 그 성능보다 아쉬운 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행거리, 최대 주행거리가 되겠어요. 자, 다행히 듀얼 모터는 언베일 행사 때 300마일을 제시를 했는데 4년 전에 300마일 제시했는데 340마일이 나오면서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3만 불이나 올랐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싱글 모터는 거의 비슷해요.
자, 하지만 이 비스트 모델 트라이모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제로백 2.9초, 2.6초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성능은 좀 더 올랐어요. 자, 하지만 아쉽게도 주행거리가 많이 빠져요. 언베일 행사할 때는 500마일을 제시했는데 이게 320마일이 나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이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성능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테슬라 숏을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 재밌는 점이 있어요. 여기 가로 안에 440이라는 숫자가 있고 47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자, 마일리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이 470이라는 숫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을 모델 바로 듀얼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470마일까지 레인지 익스텐더가 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최대 주행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470마일이면 750km, 한 번 충전했을 때 750km나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트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럭은 무거운 물건을 싣고 계속해서 상업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행거리가 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충전을 할 필요가 있으면 사용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는데 750km라고 하면 충분한 마일리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러한 익스텐더를 추가하면 주행거리가 75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뒤 트렁크 적재 공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익스텐더가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치면 보조 배터리 팩이 되겠죠. 자, 이렇게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still room for plenty of cargo라고 말이 있어요. 충분한 적재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750km 짐을 그렇게 많이 실지 않고 장거리 여행, 장거리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옵션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주가가 또 지지부진했던 이유, 성능 면에서 다른 트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비안 R1T 이 픽업 트럭이죠. 이미 테슬라보다 2년 앞서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이버 트럭과 가장 크게 이제 경쟁할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되겠죠. 보면은 마일리지도 유사하고요. 제로백 성능도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능이 유사한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다행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테슬라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R1T 픽업 트럭도 79,000불이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올휠 드라이브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했죠. 이게 79,990불로 나오고 있는데 990불 정도 사이버트럭이 좀 더 비쌉니다. 하지만 텍스 크레딧을 테슬라는 7,500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R1T 픽업 트럭은 3,750불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의 공급원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수입해서 배터리 광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R1T는 좀 더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애프터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를 하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좀 더 싸게 나와요. 72,490불로 75,250불인 이 R1T보다도 싸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성능 면에서 R1T랑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을 원했던 소비자들 눈높이에는 사이버 트럭이 안 맞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설마 그럴까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디자인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윌프레도라는 분께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있고 블랙베리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 트랙이 블랙베리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은 아이폰에 가까운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물리적인 버튼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겠다, 블랙베리 써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블랙베리가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여기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블랙베리 쓰는 사람 없죠. 다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고 있죠. 선도적인 디자인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역시 안정성을 들 수 있겠어요. 사이버 트럭과 아마 포드의 F150인 것 같은데 이 다른 트럭과의 차체 강성을 비교를 했습니다. 총을 쏘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은 총알이 지금 박혀 있는 모습이고 다른 트럭은 지금 총알이 뚫린 모습입니다. 총알이 보이지 않죠? 자, 내부를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편안해요. 어떠한 부스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 다른 트럭은 지금 구멍이 뚫려서 연기가 나고 있고 부스러기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차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죽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포드의 F150과 리비안의 R1T와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바로 FSD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더 이상의 비교는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FSD 베타 11.4.8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곧 12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12는 엔드-투-엔드 AI.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I로만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FSD가 되겠고, 이 FSD 기술은 테슬라의 도적 컴퓨터에 의해서 계속해서 혁신되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F12 버전이 나오면, FSD 12 버전이 나오면 중국과 유럽에도 릴리즈가 된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잠시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ehaw. Your weapon, sir. Thank you, Stewart. Fire in the hole. I'm alive. Awesome. Way to go. We did it, Stewart. 자, 방금 보신 동영상은 실제 영상은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차체를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머지않아 이런 상황 펼쳐집니다.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 안에는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현실이 될 때까지 테슬라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의 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테슬라 투자자들의 계좌에는 강력한 수익이 찍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주식보다 강력한 변동성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장에서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시기가 있었어요. 무려 거의 약 한 6년 동안 횡보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전까지 2019년 12월까지 테슬라 주가는 한 35불에서 75불 사이를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주가는 3분의 1 분할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0불에서 한 3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횡보 하락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한번 힘을 받기 시작하면은 단기간에 20배 이상 오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그러한 미래 상황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러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죠. 자, 이런 고든 존스와 같은 사람의 쓸데없는 소리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테슬라의 숏 세력 중에 하나죠. 고든 존슨. 개그맨인 것 같아요, 이분은. 자, 헤이 일론 머스크. 사이버 트럭이 200만 대 오더를 가지고 있다라는데, 너희 어제 사이버트럭 인도식을 본 사람 수는 10만 8천 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숫자가 안 맞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는 시청자가 358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이버트럭 주문자보다 훨씬 많았고요. 여기 이 글을 본 사람은 또 1818만 명이나 돼요. 자, 그 어떤 제품보다 이 사이버트럭의 후광 효과는 강할 것입니다. 2024년 자, 빨라진 금리 인하 시기와 함께 테슬라 주가의 강력한 상승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함께 기대하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